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가관입니다. 목불인견, 그야말로 눈뜨고는 봐줄 수 없는 그런 광경이 연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여당 대표라는 자리가 좋아도 그렇지 그렇게 죽기 살기식으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하는 것은 여당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정체성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싸움 잘하고 서로 비난하고 의자 집어던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의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채널A에서 주관한 합동 토론회 이걸 봤는데 톤다운은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날선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된다는 점에서 그런 공방들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 데서 그동안의 나쁜 것들은 밝혀져야 되고 이 사람이 과연 대표로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지금 나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런 대회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이전처럼 뭐 대표를 용산에서 대충 밀어 넣어가지고 만들어내고 이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좀 나름 자유롭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 그러니까 댓글 부대 운영, 이게 지금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부수적인 것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원희룡 후보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다른 후보들이 가세하고 또 야당 등 정치권이 가세하고 이러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댓글팀 운영, 댓글 부대 운영. 이제 이게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은데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그거 댓글 부대 운영 특검 진행한다고 하니까 한동훈 후보는 특검 받을 준비나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야, 나경원 후보도 판사 출신이라 뭘 많이 알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댓글팀을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특검을 받아야 되고 그에 상당한 죗값을 치러야 되겠죠. 윤상현 후보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할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 여론조성팀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당대표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텐데 당신 사법 리스크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물어본 거죠. 한동훈 후보는 뭐 전혀 그런 게 없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난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한 게 없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또 제기했던 장해찬 전 최고를 향해서 뭐 불법이 있으면 자수하면 된다. 왜냐하면 장해찬 전 최고가 나도 그 팀이었다. 여론조성팀. 즉 나 댓글부대 출신이야. 그리고 이러저러한가 시켰잖아 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너 그러면 자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이 한동훈 댓글부대 여론조성팀 운영, 이것은 사실은 이 전당대회에서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운영이 됐다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전당대회 이 대표를 뽑는 이 자리, 특히 뭐 후보 경선을 한다거나 또 대표 경선을 한다거나 이런 데서 제기된 문제들이 결국은 나중에 수사로 이어지고 사법 처리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문제. 또 그리고 박근혜의 그 국정농단. 이건 이명박 후보가 제기했던 거고, 이명박 후보에 대한 다스는 누구 겁니까는 박근혜 후보가 당시 대선 후보가 대선 경선 후보가 제기했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대 사법 리스크가 되고 있는 대장동 문제. 이건 역시 이낙연 당시 그 상대 경선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남평호 최측근이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다 커져서 사법 처리를 받게 되고 이런 문제가 사법 처리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댓글부대 운영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로 보면 한동훈이가 뭐 대표가 되겠죠. 대표가 된다고 볼 때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댓글 부대 운영이 굉장히 큰 죄거든요. 지금 한동훈 후보는 뭐 여기저기 매체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매체에 나올 때마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채널A 라디오 뭐 정치 시그널 뭐 여기에도 출연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법무부 직원을 동원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법무부 직원을 동원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역시 큰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이 한동훈 측 입장은 이거예요. 난 그걸 지시한 적 없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장해찬은 법무부 직원까지 동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 진행자가 법무부 직원이 동원됐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내가 고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직원은 난 동원하지 않았어. 그러나 일반인은 동원했어. 역으로요. 역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 또 가설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이게 이 본인을 그 장해찬은 내가 제기한 문제가 사실무근이면 나를 고소하라. 그런데 장해찬에 대해서는 고소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무부 직원이 동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고소하겠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론조성팀은 있었다. 그리고 댓글 부대가 있었다. 그러나 순수 민간이었다 라고 한동훈이가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왜냐? 장해찬을 고소 못한 걸 보면 뻔한 거 아니에요? 장해찬은 고소 못하고 법무부 직원을 동원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고소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원희룡 후보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정상적인 대표로서 활동이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야당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만약에 이 댓글 운영 이게 지금 의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검에다가 한동훈 특검법이 있잖아요. 이제 뭐 하게 되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1호 법안으로 넣는다고 그랬던 법이니까 이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한동훈 댓글 부대도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이 반헌법적 범죄는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라고 민주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댓글 수사로 쿠데타에 성공한 자가 댓글 수사로 특검을 받는 드라마에 서막이 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한동훈이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원세훈 국정원장 그 댓글 문제, 댓글로 이 부분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서 스타가 된 검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본인이 댓글 부대 운영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아이러니. 이것을 황운하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서막이 올랐다. 예, 드라마에 서막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다 알다시피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게 사실은 이제 한 후보도 한동훈이도 댓글팀 운영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법무부 직원을 동원해서 댓글팀을 운영했다. 조금이라도 관여했다. 법무부 직원이.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직권남용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형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지금 사실은 이 TV 보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 댓글 조작이라는 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본인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야. 본인이 맨날 수사하고 기소하고 뭐 이래가지고 다들 무슨 뭐 이 세상을 다 범죄자로 보고 막 기소해서 감옥에 보내고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이걸로 인해서 감옥을 가야 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하겠죠. 얼굴 보고 있으면 초조함이 막 드러나. 너무너무 초조한 것 같아. 그쵸. 예, 초조하겠죠. 근데
양문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한동훈 댓글단 이 의심 계정에서 이 자료를 어제 발표를 보도 자료를 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거의 다수야, 다수. 엄청 많다고 그래요. 총선 패배 책임을 윤석열에게 다 돌리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윤석열 한 몸으로 봤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두 사람의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윤돼지, 용산돼지, 또 윤두창, 이거 이런 멸칭이죠. 윤두창, 용산돼지, 윤돼지, 멧돼지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기 댓글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윤석열에 대한 인신 공격도 서슴지 않는. 왜냐?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갈등설 불거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막 있었잖아요. 너 물러나야 돼. 너 물러나. 그러니까 나 못 물러나. 이럴 때거든요.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돼지, 용산돼지 이런 용산돼지. 김건희에 대해서는 외모 비하인데 이런 게 있답니다. 하여튼 양문석 의원이 밝힌 거니까. 김건희한테는 성형한 괴물, 또 건풍기. 건희 너 얼굴 선풍기처럼 부을 거야. 옛날에 이 성형해가지고 얼굴이 막 그렇게 선풍기처럼 커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형에 대한 이런 부분. 그러면서 윤석열은 허수아비, 성괴, 김건희가 상황, 이런 내용들도 다수 발견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엄청 한동훈 그 대표를 비대위원장을 비난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한테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노망난 홍발정. 그래요. 돼지 발정제. 그리고 홍치매, 홍할배, 윤두창의 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원희룡에 대해서는 원방용, 노상방용, 건희룡, 또 나경원, 윤상현에 대해서는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배신자다. 그러니까 그냥 여야 좌우가 없어. 그냥 한동훈 하나만 딱 놓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공격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겁니다. 그냥 거의 이것은 뭐라고 봐야 되지? 하여튼 사이비 종교 교주를 따르는 신도들 같아. 그리고 사이비 교주 하나만 딱 믿고 나머지를 모두 다 싸잡아서 욕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하죠. 한동훈이가 댓글 부대를 운영했나? 이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고, 이제 특검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다들 이제 밝혀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입장에서도 난 내가 안 했어 라고 하면 다 고소하세요. 그냥 다 고소해. 고소 좋아하잖아. 고소 고발 이런 거. 그리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댓글 부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는 한동훈이가 시켜서 안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모두 다 고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안 할 것이고, 그러면 특검으로 가고, 그래서 특검에서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고 한동훈은 감옥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댓글 조작은 정말 이 사회 여론을 거꾸로 보이게 하는 아주 못된 반사회적 범죄거든요. 그래서 댓글 조작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실형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좀 제발 고소 고발 좀 하시라고 평소에 잘하잖아. 그건 그렇고. 홍준표 대구시장, 아까 홍발정, 홍치매, 홍할배 이랬다는데, 윤두창의 개 이랬다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을 안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드루킹 사건과 맞먹는 대형 여론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인데, 또 역시 이분은 SNS를 잘해서 페이스북에다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당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요 여권 인사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저주하는 세력이 우리 내부에도 있다면 이것은 능지처참해야 된다. 그래서 능지처참. 와, 이게 진짜 이분은 말이 세, 너무.
능지처참이라뇨. 그냥 감옥만 좀 갔다 오면 되지. 능지처참이 뭐예요? 그 대역 죄인을 그냥 거의 찢어 죽이는 그런 형벌 아닙니까? 가장 그 못된 최대 극형이거든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근데 능지처참 너무하지 않나요? 이게 능지처참, 이게 사회적으로 능지처참, 인격적 능지처참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신체적인 건 아니죠? 홍 시장님. 네. 그런데 말은 좀 세지만 시원하긴 하네요. 네. 우리 내부에도 있다면 이건 능지처참해야 된다 하면서 여론 조작 세력은 박멸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여론 조작 세력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홍할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론 조작을 만약에 했다면, 그런 정황이 나타난다면 수사를 해야 되고요. 또 민주당에서 또 조국 혁신당과 함께 특검에다가 이 부분을 한동훈 여론조성팀 댓글 부대 운영 혐의 이 부분도 넣어서 함께 수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론을 조작을 하면 안 돼. 조작하지 말고 있는 대로 보자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론 조작 안 하면 올해유는 10%대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여론 조작하지 맙시다. 그리고 한동훈은 대표가 돼도 이렇게 되면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